며느리, 자식, 손주, 가족과 거리두기. 이젠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지치지 않기 위한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소담한 쉼표를 선물하는 소담지기입니다. 혹시 요즘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게 맞나 싶은 마음, 또는 조금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늘 가까이 있기에 때로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는, 참 알다가도 모를 관계가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60대가 된 우리, 그동안 부모로, 배우자로, 며느리로, 시부모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내며 살아오셨죠. 이제는 잠깐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가족 안에서도 나의 행복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를 나 중심으로 어떻게 새롭게 정돈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이제는 독립적인 어른 대 어른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할 관계는 바로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여전히 눈에 밟히고 걱정되고, 때로는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된 우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독립적인 어른 대 어른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다가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첫째, 조언은 따뜻하게 해주시되 최종 결정은 자녀의 몫임을 인정해 주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되는 조언은 언제든 환영받을 거예요. 하지만 내 때는 말이야 하는 훈계보다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라는 든든한 지지의 메시지가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선언할 때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때로는 자녀 스스로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위급할 땐 두 팔 걷고 나서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경제 생활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노후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자녀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연락이나 예고 없는 방문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요. 우리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소중하듯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는 거죠. 너무 자주 연락을 원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보이거나 감정이 섞인 조언은 오히려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답니다. 제가 만났던 66세 시니어 독자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요즘은 잘 지내는지 정도만 물으면 돼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자녀를 너무 꽉 잡으려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며느리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매일같이 찾아가 이것저것 간섭하려다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해요. 나중에 용기를 내어 내가 너무 지나쳤다. 너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에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더군요.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 즐거운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 되기. 바로 사랑스러운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손주는 정말 늦게 찾아온 선물 같아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통제가 되거나 또는 과도한 돌봄으로 우리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60대인 우리는 손주들에게 즐거운 친구이자 뒤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 손주 돌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세요. 손주를 돌보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의 체력과 시간을 고려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돌봐줄 수 있어.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해처럼 명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하게 모든 걸 다 해주려 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지치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알게 모르게 부담이 쌓일 수 있답니다. 둘째, 교육이나 훈육보다는 놀이와 교감에 집중해 주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함께 동화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자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손주를 돌볼 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육아 방식도 변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할머니표, 보물찾기 놀이를 해주신다고 해요. 집안 곳곳에 작은 간식이나 장난감을 숨겨두고 손주들이 직접 찾게 하는 거죠.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도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육아의 부담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에 집중한 정말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용기. 물론 나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생 익숙했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낯설고 때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지혜가 있으니까요. 첫째,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고 차분하게 전달해야 해요.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의 진심을 알면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둘째, 내가 이기적인가 하는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만 진정으로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보세요.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온전히 나만의 나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관계의 중심은 나여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부모, 좋은 시부모, 좋은 어른이 되기 전에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담지기가 우리 시니어분들께 드리는 가족관계 정립의 핵심은 내가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기꺼이 돕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나누고 내가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60대 이후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입니다. 이제 소담지기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으려면 먼저 내 삶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족과의 거리를 꿈꾸고 계신가요? 소담지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건강한 쉼표, 소담지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쉼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